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우리 몽골에 대해서, 우리 고려가 어떤 항전을 했고, 몽골-고려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나갔는지, 우리 고려 후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할게요. 네, 몽골의 간섭과 고려의 개혁. 이 몽골의 간섭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활동을 통해서 재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이미 공부를 했었습니다. 고려는 전기와 후기로 나눠질 수 있는데, 전기와 후기의 기준은 뭐였다? 뭐다시경? 네, 뭐냐면, 바로 1170년에 일어난 무신정변이죠. 네, 무신정변. 이 무신정변을 기점으로 100년이 지나가면요. 원의 지배기 또는 원의 간섭기 또는 원의 정복기, 원의 침투기 뭐 이런 시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바로 1270년부터요. 1356년까지 이 시기에 이제 몽골에 이제 고려가 종속되게 되는데 그 시기의 모습을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뭐가 이렇게 안 되노? 네, 자, 일단. 네, 먼저 이 부분부터 볼게요. 자, 여러분, 몽골과 고려가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뭐 동화라던가 융합이라던가 접변이라던가 여러분 뭐, 공부할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씩만 좀 보도록 할까요, 먼저. 여러분, 뜨끈뜨끈한 국밥 혹시 드십니까? 예, 여러분들. 지금 어떤 친구, 선생님, 네. 저희 아버지가 음주 후에 다음날 드시곤 합니다. 뭐 이런 친구가 있는데, 네, 공감합니다. 너무 맞는 말이에요. 네, 하여튼 이런 설렁탕, 여러분, 설렁, 썰렁, 숄루 이런 말이 고깃국 있잖아요. 고깃국. 고기는 기본적으로 유목민들이 많이 먹을 수 있었고,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1895년 즈음까지만 해도 소를 먹지 못하게 도축이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설렁탕 같은 것들 우리 몽골에서 왔다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왕실에서 사용하는 뭐 마누라, 뭐 수락간, 뭐 수라, 무수리 이런 표현들 역시 몽골에서 왔던 표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거 뭐죠? 요거 연지곤지 찍는다 그러죠? 네, 연지곤지도 그렇고. 그럼 혹시 양아치 뭐 이런 말 압니까? 아, 찔린다고요? 네, 아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모치로 끝나는 말들 벼슬아치, 양아치, 장사치 뭐 이런 말도 몽골에서 유래한 표현이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외에도요. 호떡 오랑캐 호자의 떡입니다. 호떡도 이쪽에서 온 거고 우리 소주도요. 원래 안동 소주가 유명하잖아요. 여기가 옛날에 몽골에 이제 점령당했던 지역인데 자, 몽골의 영향이 이 소주를 만들게 됐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몽골의 풍속이 고려로 돌아왔다 그래서 몽고풍이라고 하고요. 자, 고려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고려의 풍속이 몽골로 넘어간 거를 고려양이라고 하는데 뭐 좀 슬퍼요.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뭐 이제 고려에서 있던 사람들이 몽골로 잡혀가면서 그 문화들이 이식이 됐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요 정도 일단 좀 기억하시고 조언이라는 거는 이제 원이 몽골이 그 공녀를 바치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여자를 몽골로 바쳐라.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결혼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이 앞서서 뭐 민며느리잖아 우리 서욱제 할 때 좀 비슷한 내용 했었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일찍 결혼하는 좋은 풍습이 있다거나 한 명의 남편에게 여러 여자가 시집을 가는 고려인 남편에게 그런 일부 다처제의 모습도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요 부분 한번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잠깐 멈춰놓고 이거 읽어봅시다. 네, 다 읽었죠. 완벽하죠, 여러분? 네, 바로 듣고 있는 거 아니겠지? 찔리지 마. 네. 자, 여러분, 이런 내용인데, 자, 대충 구도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공민왕 씨는 어디 앉아 있습니까? 서쪽. 네. 그 다음에 우리 영안 왕대부인이라는 기황후라는 분이죠. 기황후는 여러분 어떤 분이냐면 고려인인데요. 원나라의 공녀로 가서 거기서 출세를 해가지고 황제의 눈에 띕니다. 칸의 눈에 띄어서 황후가 돼요. 네. 그분의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원나라의 장모죠. 황제의 장모. 네, 이분은 여기 계시죠? 그 가운데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몽골의 공주인 노국대장 공주와 원나라 태자가 북쪽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서열이 여러분, 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국민당의 서열은 어떨 것 같아요? 네. 각자 한번 좀 생각을 정리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국민당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과제
퀴즈의 과제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답글을 다시기 바랍니다. 감점 있어요. 마이너스 모든 점수. 자, 여러분 몽골과 그러면 고려가 어떻게 대면하게 됐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랬답니다. 몽골군이 아름답고 화려한 궁전들을 막 이러면서 거처가 됐대요. 엄청나죠? 그리고 예, 마음 끝까지 압도할 수 있으면 엄청난 두려움을 적에게 심어주는 거. 이게 바로 몽골의 전략이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고려 역시 이런 과정에서 몽골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몽골에 대항해서 전쟁을 펼치게 돼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지역에서 몽골과 싸우면서 분전하는 모습이 등장하고요. 고려는 이 육지에서는 이 몽골의 강력한 기병에 맞서 싸울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수도를 이 개경에서 가장 가까운 제법 사람이 살 만한 섬인 이 강화도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강화도로 천도를 해가지고 적군에 대항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그림 한번 볼까요? 우리 옛날 민속가인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이거 몽골군이잖아요. 우리 여기는 이제 고려인들인데 어떤 사람들이 몽골군과 싸우고 있는지 한번 추측을 해볼까요? 3초 드리겠습니다. 잠깐 멈춰놓고. 네, 여러분. 또 바로 킨 거 아니겠죠, 여러분? 잠깐 멈췄죠? 네.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 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선생님, 이분 옷이 백의 민족 같고요. 그 다음에 별로 잘 사는 것 같진 않아요. 알 수 있죠. 뭐 평민 아니면 노비 출신일 가능성이 굉장히 있고요. 이분은 누구세요? 스님이시죠. 선생님, 스님이 싸우네요. 네. 자, 여러분 이랬답니다, 당시. 네. 오히려 관리들 이런 사람들은 도망가는 경우가 횡횡했는데 양반들은 도망가고 이랬는데 오히려 스님이나 우리 이 노비들 또는 농민들이 몽골과 대항해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배층들의 되게 아쉬운 모습이 이 전쟁에서 드러나게 되죠. 하지만 물론 이제 뭐 여기도 삼별초가 이제 몽골과 계속해서 항전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김윤호 같은 사람이 원래 스님 출신이에요. 네, 활약을 하는 모습도 보여지게 됩니다. 이 와중에 고려는요, 이 대무항정 와중에 팔만대장경이라는 거 팝니다. 여러분, 팔만대장경이 뭐예요? 대장경은 불경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팔만은 왜 붙었을까요? 글자가 8만자래요.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많다는 얘기도 있고 적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매번 살 때마다 다르대요. 그래서 아무도 모릅니다. 네, 저희 8만대장경인데 자,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전쟁통에 이 8만대장경 왜 팠을까요? 빡세요, 이거 파기. 한번 생각해 볼까요? 3초 생각해 봅니다. 1, 2, 3. 네, 좋습니다. 이 부분, 네, 팔만대 적용을 왜 팠는지, 요거는 좀 어떤 부분을 쉽게 설명되냐면, 사람들이 전쟁으로 너무 마음이 심란하고 국론이 분열돼 있잖아요. 양반들은 도망가고 국왕은 개경에서 강화도로 혼자 천도하고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 위해서 부처님의 힘으로 대동단결하자, 일심단결하자라는 마음으로 이 팔만대장경을 판 게 아닐까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대모항쟁 시기에 팔만대장경을 파기도 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여러분, 이제 고려가 어떻게 해서 이제 몽골과 전쟁을 마무리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고려는 외교를 잘하기로 유명했어요. 우리 서희하면 모를 차지했었죠? 강동 6주. 네. 고려 역시 이렇습니다. 그럼 당시에 이 고려 왕 원종인데요. 이 원종이 선택의 기로에 들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몽골이요. 이제 칭기즈칸 이제 후손들로 내려오게 되는데, 우리 고려가 잘 싸웠어요. 우리 강화도로 도망가서. 근데 그 와중에 권력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리크부케 스펙 엄청나죠. 예. 그리고 쿠빌라이 스펙 상당하죠. 이 둘이 붙게 돼요. 근데 이제 원종은요, 이 당시 이제 고민을 합니다. 이제 몽골한테 항복을 해야 돼. 근데 둘 중에 누구한테 항복을 할 것인가로 고민을 합니다. 왜냐면 어쨌든 고려 왕이 항복하는 쪽한테 조금 더 정통성이나 무게가 실리겠죠. 그러면 얘네 둘이 싸우는 데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원종이요.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누구 선택할래? 인생의 베팅입니다. 마치 주식 같아요. 삼성전자 살래, 현대자동차 살래. 뭐 이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갑자기 주식도 생각하면 또 눈물이 나네요. 네, 자, 우리 원종은요. 쿠빌라이를 선택하고요. 역사적으로 이것은 나름대로 괜찮은 선택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실제로 이 쿠빌라이가 원의 최초 사실상 황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세조로 취임하게 되고 이 아리크부게는 몰락을 하게 되고요. 이 쿠빌라이는 나름대로 고려의 선택에 대해서 존중하고 이걸 바탕으로 고려는 나름대로 이 원나라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내게 됩니다. 네, 사료학습을 통해서 확인할게요.
한편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삼별초, 김윤우 이런 이야기 했었죠? 이 삼별초라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강화도로 이제 왔을 때 우리 무신 정권 이후부터 커졌던 애들이죠. 우리 고려의 왕실과 함께 여기 있었는데 얘네들은 군인 집단이잖아요. 얘네들은 전쟁이 끝나버리면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어. 실업자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아저씨들은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 진도를 거쳐서 진돗개하고 같이 싸우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 제주도까지 하면서 몽골과 싸우게 됩니다. 당시 유적인 항파두리 성이에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네. 몽골에게 진압이 되게 되고요. 당시 이 제주도까지 와서 이 향별초를 완전히 진압했던 몽골군은요, 이 제주도의 가치를 깨닫고요. 아, 제주도 와보니까 여기 말 키우기 참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말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나라에 우리 과마 같은 게 아니라 저쪽 페르시아산 명마, 저쪽 중국에서 온 키 큰 말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된다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선생님이 1259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제 1270부터 항복을 했으니까 이 시기부터 해서 원나라로부터 이제 지배를 당하는 시기가 됩니다. 이 왕관석기라고 일반적으로 교과서는 표기하는데 이 부분은 좀 생각할 여지가 있어요. 당시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됐습니다. 우리 관제가 이성육부제였잖아요. 근데 요게 황제들, 중국 황제들이 쓰는 용어다 그래서 한 단계 격화시킵니다. 예. 그리고 황실 용어도 황제가 쓰는 용어가 아니라 앞에 원나라에 충성한다 그래서 충땡왕, 그리고 폐하라는 황제의 용어를 못 쓰고 왕전하라는 표현, 뭐 이런 것도 쓰고요. 공녀로 보내기도 하고요. 이제 고려 응방이라 그래가지고 고려의 매가 영리하기로 유명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약탈당하는 모습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근데 또 이 와중에 이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원나라가 몽골 세력의 권력을, 고려의 권력을 쥐게 되니까 이 사람들한테 붙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권세가 있는 가문의 세력 있는 족속들이라고 해서 권문세족이라고 합니다. 앞에 있는 문벌 귀족들하고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원나라랑 몽골이랑 가까웠다라는 점에서. 그래서 아까 여러분 기왕은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이제 권문세족이 요렇게 모든 토지를 남의 것을 빼앗고 이렇게 차지할 정도로 나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또 이런 이런 토지를 빼앗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는 신진 사대부들도 등장을 하게 되고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슬슬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중국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반란이 일어나면서 이 홍무제 우리 명나라를 세운 사람이죠. 주원장 아저씨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반란을 틈타 당시 여러분 이름부터가 충땡왕인가요? 공민왕이죠. 네, 이 공민왕이 이 반란에 대항해서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공민왕은 홀로 서기를 결국 성공을 하게 돼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냐면 우리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풍속들, 몽골풍 같은 것도 금지시키고요. 우리 고려가 이성육부에서 격화됐잖아요. 그런 것도 해결을 하고요. 성균관도 정비하고 전민 변정도감이라고 이건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아까 우리 권문세족들이 토지와 그 다음에 농민들을 노비로 만들고 토지를 빼앗았다 그랬잖아요. 네, 이런 모습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해요. 이게 뭐냐면 토지, 밭전자, 그다음에 백성민자, 전민들을요, 변화시켜서 발을정, 올바르게 만드는 도감이라는 거예요. 이건 임시기관이에요. 요거를 만들어가지고 신돈이라는 스님, 네, 정치권이 있는 게 아니라 신진 세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도는 깨끗하잖아. 프레쉬해. 선생님처럼 프레쉬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안합니다. 프레쉬하다 그래서 거짓말이었어요. 네, 하여튼 이 신도를 채용해가지고 이 전민 변정 도감을 설치해서 기존의 친원파들, 법문세력들이 가졌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원나라의 힘이 이제 약해졌을 거 아니야. 명나라랑 싸우느라고. 네, 원나라가 가지고 있을 때 이 영토를 네, 다시 반환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성계와 이성계의 아버지인 이자춘 이런 사람들이 활약을 함으로써 조선으로 넘어오게 되는 하나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여러분이 이 전민변정도감뿐만 아니라 쌍성 총관부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죠? 네, 이 지역 파주 영해 가지고 이 함경도 지역이고요. 이 쌍성 총관부 출신이 바로 이성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 집안이 이 고려에 항복을 해 줌으로써 이 사람은 이제 고려의 신하가 되고요. 이 지역을 고려가 다시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법문세족이 대농장했다 뭐 이런 것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요 정도 여러분 공부를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죠.